부치기에 앞서서 먼저 묶여있는 철사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난 이것도 너무 궁금해. 어떻게 제거되는 건지 나중에 봐야겠다, 영상으로. 이제 철사와 연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놨냐면 교정장치 철사를 고무줄로 묶어놨어요. 이게 노랗게 변한, 원래는 이제 투명해 보이지도 않으셨을 텐데 카레 드시고 이러면 금방 노래집니다. 그런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변색이 오면 색깔이 변하는데, 이거는 교체를 해드리면 또 예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 링이 있습니다. 이런 링을 묶는데, 이따가 발치하시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그 링을 제가 새 거로 다 교체해서 해드릴 거고, 고무링이 아니라 또 철사로 묶는 방식도 있거든요. 철사로 묶는 방식은 이 주변으로 이제 철사가 이렇게 꽉 조여서 돌려서 묶는 방식인데, 그리고 또 장치 자체에 뚜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철사가 지나는 길에 뚜껑이 있어서 철사를 넣고 뚜껑을 딱 닫으면 아예 묶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정 장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뚜껑이 없는 거로 해드렸고, 뚜껑이 있으면 좀 두툼하고 더 불편하실까봐 가장 작은 장치로 제가 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안 그래도 입 나와서 좀 불편하시잖아요. 네. 되게 노랗네요. 카레 드신 것 같은데요? 저희 주의사항 중에 카레 드시지 마세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묶어 놓은 거고, 이걸 뺍니다. 그러면 이제 제거가 되는 거고, 조금 따끔은 해요. 괜찮으시죠? 네. 네, 아래 한 번 더 할게요. 네. 네. 이게 별치적으로. 마취 조금만 더 할게요. 아, 이건 더 하는구나. 아프지 않으시죠? 네. 이제는 느낌이 없을 거고요. 괜찮으시죠? 아우서는 조금 느낌이 있어요. 느낌 있어요. 네. 약이 좀 더 들어가요. 혹시라도 중간에 아프면 왼손 들어서 표시하세요. 네. 이거는 교정 장치를 먼저 떼는 거고요. 네. 위에부터 발치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위는 잘 나왔습니다. 위에만 먼저 뺐고요. 이제. 먼저 볼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네, 위에는 다 나왔습니다.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어요? 음. 네, 이제 풀리고 나면 좀 아플 테니까 진통제 갖고 있는 거 드셔도 돼요. 꽉 네. 물어보세요. 네, 위아래 꼭 무시고 입술도 꼭 감으시고요. 세워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혈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혈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철사를 좀 넣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혈시키시고 가실 수 있게. 자, 아까 이제 빼는 거하고는 반대로 묶을 때는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제가 또, 아까는 이제 노랗게 조금 변했었던 게 투명한 색깔로 눈에 띄지 않게끔. 괜찮으시죠? 아, 발치한 부위가 막 지금 피가 막 흐르거나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입안에 생기는 부분 지금 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이제 하시고 이제 마취는 한 두어 시간 갈 수도 있고요. 보통은 1시간, 2시간 안에 풀리실 거예요. 마취 후 주의사항은 씹지 않게. 여기가 이렇게 감각이 지금 먹먹하고 느낌이 없다 보니까 입술이나 볼 안쪽을 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풀려서 뭔가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때 그때부터는 드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설명하고 있다고 하나요? 그러시는 게 좋긴 하죠. 피턱이 이렇게 차다가 굳어지다가 혹시라도 그게 떨어져 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씹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 일주일 후에 반대편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챙겨가세요? 아, 이거. 아, 치아를 좀 닦아서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피가 또 이렇게 또 여기 또 챙기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걸 딱 해서 빨간색은 없애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제 베개 밑에 놓고 자면은 그렇죠. 그 돈으로 바뀌어 있구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마법사가 감사합니다. 요정이 옵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영상만 올리면은 이가 이상해요, 뭐 이 모양이 이상해요, 굉장히 많이 댓글이 달리는데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교정을 시작해가지고 그런 건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치과 가는 날이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발치 교정을 하게 되어가지고 윗싸개 2개, 아랫싸개 2개, 무려 4개를 갖다가 뽑는데 오늘 무려 2개를 뽑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좀 평소에 교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생리빨 뽑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그 영화 올드보이에서 고문할 때 보고 못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장면이 되게 리얼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치과 가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살짝 한번. 예. 저는 치과 교정 전문의 김석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거의 매달 뵙고 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것들이 평소에 많았는데 네. 구독자들도 제가 교정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똑같은 댓글도 달리고 그래가지고 네. 좀 설명도 해줄 겸 궁금했던 것도 물어볼 겸 오늘 이렇게 네.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일 많이 하는 게 야 나이를 40이 먹어가지고 뭔 교정이야 이런 댓글로 네. 장난스럽게 많이 달리는데 실제로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도 많이 교정을 하는지 물론 뭐 많이 크게 좀 안 좋은지 장단점 같은 것 좀. 사실은 뭐 그 절대적인 연령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교정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치아의 건강과 잇몸의 건강. 요 정도의 조건을 만족하면 교정 치료를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나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 부실해, 아니면 잇몸뼈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거는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돼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에는 교정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나이 어리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교정을 못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세요. 그런 분들은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 충분히 교정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40이 아니라 제 환자 중에는 80대 노인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없어서 안 하셨지 따님분들을 교정 치료하시고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문의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잇몸뼈도 너무 좋고 관리도 잘 되시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계세요. 우와 80대. 그럼요. 뭐 예전에야 20대 뭐 30대 정도까지 교정 치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40대, 50대, 60대들도 치아 교정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결론은 잇몸과 치아 상태만 괜찮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태가 젊을수록 좋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뭐 어떤 다른 건강도 마찬가지야. 전신적인 다른 건강들도 어릴수록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가 아니라 신체 나이처럼 건강 나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충분히 뭐 40대시면 지금은 뭐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안 좋은 부위가 있기는 해요. 제가 이제 엑스레이 일단 잠깐 보여드리면 전반적인 잇몸뼈의 라인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쪽 부위는 별로 좋진 않으시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꺼져 있잖아요. 네. 물론 제가 계속 오실 때마다 잇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진 않았을 거지만 이런 부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위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치아에 잇몸뼈가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 교정치를 못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전에 지금 저희 이거는 좀 근데 굉장히 너무나... 더럽네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더럽거든요. 네. 아니 이게 저는요 몰랐는데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 아말감을 안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뭐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오래 전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치료를 했었던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유해한 성분이 나온다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좋은 재료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뭐 치료가 끝난 이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금 바꿔서 치아 색깔 나는 레진이라는 거나 이런 거로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더럽네요, 진짜. 네. 죄송합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치아도 있고 보시면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치아를 빼는 게 가장 많은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 배열도 예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재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입이 나오셔가지고 입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돌출된 입을 좀 집어넣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시켜주세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럼 발치하고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반인들의 어떤 선입견이 발치는 무조건 안 좋은 거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의외로 발치 치료를 한 사람들이 자기는 되게 만족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런 얘기 좀 많이 해가지고, 여기 우리 피디님도 발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그럼 한번 빼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너무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치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야 치아를 빼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2개, 4개 뭐 짝수로 빼는 경우가 많겠고 홀수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희생하는 것 자체는 기능적인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장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치아가 원래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빼냄으로 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치아들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요? 뭐 일단 삐뚤삐뚤 되어 있는 치아들 중에서 다른 걸 하나 빼내고 배열을 잘 해줬을 때 접촉도 좋아지고 관리가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치아들의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공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공간을 만드는 의미도 있지만, 재민 씨처럼 입이 나왔을 때 미적인 목적이 있을 때 발치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을 집어넣는 거에 있어서 공간이 필요할 때, 이럴 때에는 반드시 빼시는 게 만족도가 높죠. 재교정할 때는 발치는 게 한 사람은 굳이 또 발치할 필요가 없나요? 발치를 몇 개 했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한 4개 정도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4개를 했는데 또 발치한다.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더 입을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는 경우도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런저런 걸로 제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치아를 4개 이상은 빼는 경우는 제가 거의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그만큼 더 많이 넣고 싶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워낙 많이 나와 있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지 않는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뼈에다가 미니스크루, 나사목 같은 걸 박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당기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있겠죠. 미니스크루라고 하는 재료가 개발이 되었던 거는 전체적인 치아의 이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많이 이동시키고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지금 피어싱 같은 거 이렇게 꼽혀있는 게 그거 너무 신기해. 저건 뭐냐, 나도 저런 거 박는 건가? 막 싶은 생각도 하고 하기 전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못이 박혀있죠. 뿌리와 뿌리 사이에다 나사못을 집어넣고, 우리가 클라이밍 할 때도 우리가 올라가려면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는 견고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잡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미끄러지는 거는 어떻겠어요? 자, 이게 힘이 잘 받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뼈에 단단하게 박아놓고 이걸 이용해서 전체 치아를 움직인다든지 불가능한 치아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뼈에다 이렇게 박으면 그럼 아프거나. 아프겠죠. 근데 마취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느낌이 있건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건드리는 느낌? 모든 치과의 치료가 마취가 잘 되면 아픈 치료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프다라고 편견을 갖는 건 마취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또 마취를 하지 않거나 했을 때 아픔이지,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지 아파서 걱정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막 무슨 고무줄을 거네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은 부수적인 교정 장치,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를 붙이는 거 말고 또 뭐 고무줄을 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에 따라서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쓰느냐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제이님 오늘 어떤 치아 빼세요? 작은 어금니라는 걸 빼게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송곳니 뒤에 있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이쪽 먼저 빼려고 해요. 제일 많이 겹쳐져 있는 이쪽 부분, 여기하고 아래 있는 치아하고 해서 2개를 빼시게 됩니다. 둘 다 예전에 치료를 했었던 치아라서 요거 빼는 거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알턴이 빼는 거라서? 아니, 옛날에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그 나쁜 놈 고문할 때 이렇게 그걸 마취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뭐 고문이 필요하시다면